이번엔 걸러? 왜 이렇게 많이 줘? 에이 구리네. 반사 방지는 좋은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왜 저래? 하루 이틀이냐?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2024년 9월 26일에 새롭게 공개된 삼성의 태블릿, 이젠 S9 시리즈가 7월 26일에 공개되었으니까 한 1년 2개월 만에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했습니다. 신기한 건 새로운 세대가 공개되었는데 이번엔 역대급으로 관심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세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크게 바뀐 건 많이 없기 때문이죠. 거의 뭐 업그레이드 정도? 그래서 저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댓글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뭐 보상 판매인가 그 뭐 바꿔 보상 그거 하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길래 약간 혹해서 좀 지름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탭 S10 울트라의 달라진 점, 그리고 첫인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구입한 건 256기가예요 512 혜택이 더 좋아서 그걸로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이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거로 구입했고, 가격이 내가 산 게 한 127만원이었나? S9 시리즈 보상하면 최대 96만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리뷰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바꿀만 한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탭이 들어있고요. 설명서나 이런 건 다 기존과 똑같죠? C타입 케이블 들어있고요. 또 이제 유심 핀 찌르는 거 S펜도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실제 탭을 뜯으면 요거는 전작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외관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전작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디자인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S9 시리즈에 썼던 뭐 케이스나 키보드 그것도 그대로 S10에서 호환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나마 두께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봤거든요. 지금 보면 두께 차이를 잘 모르겠죠. 실제 수치가 0.1mm인데 기존 S9 시리즈도 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체감이 안 돼요. 그나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 카메라 부분 보면 이번 S10 시리즈는 플립에서도 바디 색상이랑 카메라 링 색상이랑 동일하게 한 것처럼 이번 S10 시리즈도 요 바디 컬러에 맞춰서 이제 카메라 렌즈 링을 이렇게 이제 칠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전작보다 더 저렴해 보입니다. 전작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S펜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이제 컬러를 딱 맞춰놨고요. 한동안 까먹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도 이제 뭐 갤럭시도 그렇고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요즘은 뭐 이제 갤럭시 탭도 그렇고 뭐 아이패드는 원래부터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요게 없는 줄 알았는데 갤럭시 탭은 메모리 카드가 아직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탭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은 용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적은 용량으로 구입하고 메모리 카드를 넣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 탭 S10에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스펙은 전작과 동일해요. 예를 들어 전작에서 아쉬웠던 점은 사실 이게 밝기거든요. 체크해보니 수동 밝기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전반적인 품질이나 시야각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한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체감되는 게 뭐냐면 안티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반사 방지가 S10에서 드디어 적용되었습니다. 얘가 전작입니다. 전작을 이렇게 했을 땐 지금 오른쪽에 빛 반사가 좀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 S10은 빛 반사가 있긴 한데 현저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전작은 AR 필름을 사서 붙이면 효과가 멋졌는데 이제는 필름을 붙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반사 방지가 적용되었다. 이거는 갤럭시 탭 최초로 적용된 거예요. 이것도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반사 방지가 적용된 S10으로 보면 사람의 실루엣은 보이지만 사람의 얼굴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S9입니다. S9은 확실히 거울처럼 보이죠. 실루엣이 아니라 그냥 거울처럼 전작은 보였다면 반사 방지가 적용되었을 때는 엄청 크게 체감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써보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기존은 반사 방지가 없어서 OLED 특유의 그 뭔가 이제 시야각 대각선으로 봤을 때 그 형광 초록색의 느낌이 났는데 반사 방지가 적용되면서 이게 더 이제 블랙을 더 딥하게 표현이 가능해졌더라고요. 실내에서도 꽤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얘는 이제 그 빛 반사 때문에 약간은 블랙이 살짝 떠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반사가 안 되니까 거의 딥블랙처럼 느껴지죠. 그냥 지금 화면을 껐을 때도 블랙의 차이가 다른 것을 보면 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다만 이게 알고 보니 S20 울트라에 들어간 거랑 살짝 다른 코팅이었습니다. S24 울트라 홈페이지 가면 얘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아머 자체 반사 방지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탭 S10은 그냥 저반사 코팅이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얘는 유리 자체에 적용이 되었잖아요. 근데 탭 S10은 이제 코팅이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벗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살짝의 걱정은 있긴 해요. 탭 S10을 구입하신 분들은 얘가 이제 기본 반사 방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필름을 떼고 쓰는 것을 웬만하면 추천드립니다. 필름이나 강화 유리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못해질 거예요. 그래서 펜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흠집이 걱정된다면 삼성 케어 플러스를 들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붙여야 된다면 AA 필름을 붙이는 게 더 낫겠죠. 갤럭시 S24에서 이제 새롭게 적용된 이제 슈퍼 HDR도 이제 탭 S10은 지원하고요. 색감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이게 패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얘도 조금 이제 전자기에 비해서 약간 더 따뜻한 색감에 더 가까워졌더라고요. 전반적인 색감도 S24 시리즈처럼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좀 쨍한 강조된 선명함이 더 강조된 그런 디스플레이였다면 얘는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S9, S10을 비교해보면 이제 색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이제 S24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물 빠진 색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화면 모드에서 선명도도 조절할 수 있는 요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의 아이패드는 뭐 텐덤 OLED 막 그런 걸 막 적용하면서 더 좋아졌었는데, 사실 갤럭시 탭에서 그것까지 적용되었으면 지금도 이제 비싸다고 하는데 훨씬 그 무지막지하게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파우진도 동일하기 때문에 스피커도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이것도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사운드 설정에서 대화 선명하게 듣기라는 모드가 새롭게 추가됐고요. 음량 평준화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히 사운드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진짜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진 않지만 좀 더 밸런스가 잡힌 소리가 탭 S10에서 좀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고역대가 찢어지는 소리가 좀 더 잡힌 느낌? 탭 S9부터 방수가 들어갔거든요. 그 방수 때문에 조금 먹먹한 소리가 났는데 그거를 조금 더 다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제 사운드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가장 말이 많았던 성능에 관한 부분. 탭 S10이 제가 예전에 루머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 성능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갤럭시 탭 최초로 S 시리즈 최초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를 이번에 탑재했습니다. 이게 왜 말이 많았냐면 그동안 핸드폰도 그렇고 제일 좋다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자사의 삼성의 엑시노스를 사용했는데 갤럭시 S 시리즈에서 미디어텍이라 굉장히 오묘하죠. 보통 이제 저가형이나 중급기에 많이 들어갔던 프로세서이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다르게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미디어텍 프로세서가 굉장히 상당히 좋아졌기도 하고, 만약 그럴 거예요.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이 이번에 S10에서 못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럼 만약 엑시노스랑 미디어텍의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뭘 쓸래? 한다면 아마 이제 미디어텍을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도 좀 많이 아쉽죠. 그것도 갤럭시 탭 S 시리즈인데 이제 퀄컴이 아니라 미디어텍을 사용했으니까요. 근데 뭐 삼성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냐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매년 단가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유명해졌죠. 대략 스냅드래곤 A 젠3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당 한 $170 정도로 알고 있고, S25에 들어갈 젠4는 더 비싸진다라고 하거든요. S23 울트라에서 S24 울트라로 가면서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프로세서가 바뀌면서 이제 10만원 가량 증가했는데 탭에서도 스냅드래곤을 넣었으면 가격이 더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엑시노스를 넣기에 뭐 성능이나 수율이나 단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미디어텍을 선택한 게 아닐까. 아무튼 프로세서가 바뀌면서 또 하나의 개선점은 기존보다 베이퍼 챔버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먼저 긱벤치 6에서는 싱글은 약 2%, 멀티는 약 28% 증가했어요. 사실 일반 사용자에서는 싱글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냥 단순 작업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만약 멀티태스킹이나 좀 고성능 작업을 한다면 멀티코어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탭에 들어가 있던 이제 스냅드래곤 S24 울트라에 들어갔던 이제 스냅과 비교하자면 싱글은 스냅드래곤이 조금 더 높고 멀티는 디멘시티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성능이 3D마크에서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최고는 약 27%, 최저는 12% 올랐고 안정성은 9.7%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게임에서 드라이버나 여러가지 차이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S24 울트라에 들어간 스냅과 비교했을 때 최고 점수는 비슷하고 최저는 태블릿이라서 열 방출이 더 유리해서인지 꽤 차이가 날 정도로 디멘시티 이게 탭의 점수가 더 높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스냅이 들어갔다면 더 점수가 높을 수도 있겠죠. 벤치 테스트를 할 때 전면의 온도는 전작이 1도가량 더 높았고 후면은 S10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사실상 전작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인지 이제 성능으로 보자면 이제 나름 그래도 이제 디멘시티를 넣은 것 치고는 되게 괜찮죠. 싱글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제 평범하게 쓰시는 분들은 성능 차이를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게임을 한다면 좀 크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 소모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배터리 테스트 밝기 100%의 유튜브에서 매우 높은 화질 옵션으로 선택했을 때 S9은 1년가량 사용한 제품인데도 9시간 30분 같고, 새로운 제품 9시간 31분 같습니다. 아마 전작은 제가 이제 80%까지만 충전하는 옵션을 썼기에 이제 좀 이제 배터리 수명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 타임은 전작과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요렇게 뭐 이제 디멘시티를 탑재한 것 치고는 성능은 그래도 이제 나름 괜찮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저는 이제 디멘시티 탑재보다는 이 출시 시기가 조금 에러라고 봐요. 왜냐면 곧 있으면 새로운 이제 스냅드래곤 8 젠4가 공개될 시점이기도 하고, 얘가 9400 플러스가 탑재됐는데 9400이 공개되었더라고요. 그 9400이랑 9400 플러스랑 성능 비교보면 성능 차이가 꽤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이제 탭 S10의 출시를 한 달 정도 늦추고 디멘시티 9400을 탑재했다면 성능 이슈는 크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출시 시기가 가장 아쉬워요. 거의 끝물에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니까요. 원래 삼성이 계속 민 것처럼 이제 그 AI 기능이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탭 S9도 이제 원UI 6.1.1로 업데이트하니까 AI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뭐 대화 어시스턴트, 통역, 노트 어시스턴트, 텍스트 변환 어시스턴트, 웹 브라우저, 포토, 그리기 어시스턴트 이런 거 다 들어갔어요. 스케치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AI 속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원 그리고 해를 표현하겠습니다. 해 아니지만 갤럭시의 뒷면 하나 둘 셋. AI 스케치는 온 디바이스가 아니라 서버를 거치는 거라서 속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잠깐만. 설마 이것도 급차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에 봐요. AI로 생성한 컨텐츠라고 엄청 크게 적혀져 있죠. 이거는 거의 현밀 정도로 적혀 있거든요. S10은 엄청 작아요. 설마 이거 의도한 급 차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뭐 요것 제외하고는 이제 서클 투 서치 이런 것도 뭐 모두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몇 가지 기능을 제외하고는 AI 기능은 탭 S9이나 S10이나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생각보다 갤럭시 AI가 NPU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너스나 디멘시티나 다 이상 없이 모두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쓸만한 AI 기능들은 또 서버를 거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온디바이스로 작동하는 통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S22나 S24나 성능 크게 상관없이 똑같이 모두 작동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AI는 고성능 NPU를 요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S10을 구입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변화점이 있지만 세대 변화라고 하기엔 사실상 업그레이드 정도로 출시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삼성도 진짜 어쩔 수 없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태블릿에 더 많은 기능을 넣기엔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또 아이패드처럼 뭐 이제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프로세서 넣기에는 단가가 쑥 올라가고,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태블릿에도 아이패드도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기엔 태블릿의 한계가 또 있거든요, 생산성에서. 그럴 바에 그냥 이 정도 급을 놓고 가격을 낮추거나 동결시키는 게 더 이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해서 이번 S10 시리즈를 이렇게 출시했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를 사고 나서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봤거든요. 근데 256기가가 199만원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삼성도 이제 그 위치를 알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 라인업을 노리는 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패드도 보면 애플 펜슬을 20만원 정도 주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제 갤럭시 탭은 S펜도 그냥 공짜로 넣어주죠. 그리고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보니까 S9과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는 더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또 뭐 이제 디멘시티나 이런 걸 탑재하면서 마진은 아마 전작보다 더 많이 늘어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만약 보상 판매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았으면 바꾸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 이번에 이제 S10이 지금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아마 내년 새학기 시즌에 엄청 크게 할인을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11인치 라인업을 이번에 단종시키면서 라인업도 많이 꼬였습니다. 갤럭시 탭 S10인데 기본 모델이었고 플러스랑 울트라만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11인치 모델을 없애는 건 괜찮아요. 이제 그거는 다시 라인업을 정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미묘하게 플러스랑 울트라랑 급 차이로 두는 것도 좀 그래요. 디스플레이 스펙도 보면 플러스랑 울트라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쉽고, 이것도 같은 탭에서 S 시리즈인데 좀 차별을 받는 듯한 느낌? 이제 리뷰 끝났으니까 얘는 이제 그 바꿔보상 보낼 건데, 제가 얘를 1년 동안 케이스랑 보호 필름 씌우고 썼거든요. 근데 이거 최고 등급 안 나오면 진짜 한
이거 뭐라 해야 된다.